안녕하세요. 오늘은 3-1 골격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골격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계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계통은 크게 11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피부에 해당하는 외피계. 그래서 피부는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골격계. 골격계는 뼈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구조물로서 내부의 장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고 인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계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을 이야기하는데 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예요. 말 그대로 신경. 그래서 인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뇌가 되겠죠. 그리고 내분비계는 내분비 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순환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은 림프계, 림프관과 림프선을 포함하는 림프계는 우리 인체를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호흡계, 대표적으로 폐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에 퍼뜨리고 다시 역할을 하고 나면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신체에서 방출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호흡계. 그리고 소화계는 대표적으로 입과 장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양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뇨계는 신장과 방광을 포함하는 계통이고 소변을 생성하고 이 소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생식계는 우리 생식기에 해당하는 생식기관이 속하는 계통으로 성호르몬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세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11가지의 계통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중에서 오늘은 골격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골격계는 말 그대로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보통 이제 기능해부학 처음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뼈대부터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능해부학을 접하셨는지 안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뼈대와 그 뼈대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에 대한 이름이나 기능 정도는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필라테스 공인 지도자 자격을 인증받으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런 해부학 용어를 배울 때는 영어와 신용어, 구용어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어떤 다른 학습을 할 때 용어들이 혼용되어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영어와 구용어, 신용어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기능 해부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하나 뼈대를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기능 해부학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너무 멋지신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강의들을 되게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저 역시도 그걸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조금 이해도를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혼자서 기능 해부학을 독학하신다라고 하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달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너무 많이 에너지가 소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기억한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실제 동작을 하시다가 관련되어 있는 뭐 뼈대나 근육을 한 번 더 찾아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기간을 조금 오래 두시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이를 펴놓고 딸딸딸딸 한 번에 외우겠다라고 하시다면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역시 응원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힘들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익숙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주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골격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흔히 뼈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골격계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이 뼈대는 다른 여러 가지 계통에서도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대가 골격계에 속하긴 하지만 그 골격계에 국한되어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여러 다른 계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순환계와 면역계에도 뼈대가 역할을 하는데 골수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순환계와 면역계에도 우리 뼈대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경세포 작용에서 그 칼슘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뼈대가 신경계에서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골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 내분비에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뼈대가 내분비계에서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체의 각 계통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교재 저자는. 우리 본교재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체와 움직임을 다각도에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한 측면에서 뼈는 뼈, 근육은 근육 이렇게 나누어서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뼈만 움직인다거나 근육만 움직인다거나 근골격계만 움직이지 않죠.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그때 다른 여러 가지 계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요가의 움직임 안에서도 우리가 복합적인 시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맥을 잇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거랑 같은 맥을 그리면서 역시 뼈대 역시 대표적인 골격계 구조물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계통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뼈대는 아주 밀접하게 근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근골격계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는 크게 근육, 뼈대, 그리고 그 결합 조직, 근육과 뼈대를 결합하는 결합 조직, 대표적으로 인대와 건, 그리고 관절,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예요. 인대와 건, 그러니까 힘줄,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대는 뼈랑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이고, 텐던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절은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하나의 결합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뼈대는 일단 큰 구조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신체 전반을 지지하고 중력이나 여러 가지 부하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대는 이렇게 뼈와 뼈를 서로 연결하면서 이러한 힘의 경로를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고 근육은 이런 뼈에 붙어서 뼈대에서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뼈 자체가 직접 움직일 수는 없고 그 뼈에 부착이 되어 있는 근육이 수축이나 이완을 하면서 뼈를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근골격계에서도 중요한 점은 각각의 구조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을 한다. 이 점을 조금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중요하죠. 관절은 제가 그 뉴먼의 키네지올로지 공부하면서 노트 남겼었던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관절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관절의 분류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관절과 없는 관절이 있어요. 관절은 뼈와 뼈가 붙는데 그 뼈와 뼈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뼈와 뼈가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관절이고 뼈와 뼈가 움직임이 생성이 되면 가동관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 관절은 뼈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절낭과 윤활액, 그러니까 윤활액은 미끌미끌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뼈가 움직이게 하는데 그 구조물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관절낭과 윤활액이 없는 관절이고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눠질 수 있는데 섬유관절, 연골관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섬유관절 예를 들면 우리 두개골에 봉합되는 부분, 그리고 연골관절을 예로 들면 뭐 두덩결합부, 치골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이런 정도가 있다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동관절은 뼈와 뼈가 관절낭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윤활액에 미끄러지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관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움직임에서 특히 요가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니까 특히 지금 요 주교제에서는 가동관절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어서 가동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동관절은 역학적인 유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어요. 축이 몇 개냐, 그리고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런 정도,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먼 키네지올로지 관절을 검색하셔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 이해를 하시고, 윤활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활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먼저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뼈,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뼈를 연결시키는 결합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윤활 관절, 관절 중에서도 윤활 관절은 관절낭과 그 안에 있는 윤활액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 뼈대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결합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윤활 관절을 크게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뼈, 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위아래로 지금 뼈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리연골이라고 하는 거는 접합이 되는 관절의 끝 부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뼈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찰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윤활액은 윤활막에서 분비가 되는 액체인데 그 액체 내에서 뼈가 움직이면서 더 잘 밀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힘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활막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강, 그러니까 관절 이 공간 전체의 경계를 만드는 막을 이야기하고 윤활액을 감싸고 있는 막, 그리고 윤활액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균형적인 움직임에서 관절강이 잘 보호되게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관절랑 그리고 균형적인 움직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주변 구조물들, 뭐 근육이나 그 주변부의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의 탄력성, 그리고 근육의 충분한 수축력과 신장력, 그리고 우리 신체 순환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리고 내가 이 관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신경계의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주의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 뼈대는 하중을 받고 그 하중을 지지한다고 했고, 그러한 뼈대를 연결시키는 게 관절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불균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하중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지 않게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우리 뼈대 끝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연골이 있다고 했어요. 하중이 분산되지 않으면 일부 국소적인 유리연골에 그 하중이 집중이 되면서 유리연골이 마모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재생되고 복구되는 우리 신체의 기능이 있지만, 만약에 이러한 하중의 불균형이 반복될 경우에는 회복이 불능한 경우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연골 손상으로 뭐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음. 이런 것들은 보통 비효율적인 동작 패턴에 기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전사자세에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불균형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주변 구조물들을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동작 패턴은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는 나의 패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게 지금 맞는 움직임이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 그게 실제로 올바른 움직임이 맞는지에 대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균형적인 관절 움직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 전사자세 하고 있는데 전사자세에서 얘기해 볼게요. 보통 우리 이거 티칭할 때 앞선 다리 어떻게 티칭 하시나요?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내 앞선 발의 무릎이 발끝보다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라고 우리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고, 이런 지도를 받아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수련생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무릎의 각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무릎 쪽으로 향하는 부하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즉, 하중의 효율적인 분산이 되지 않게 되죠. 무릎이 계속 앞으로 밀리는 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대퇴 사두근 힘이 약화됐다든지 골반이 틀어짐이 발생했다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주변 구조물들이 충분히 기능을 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무릎이 지금 발끝보다 나갔다 나갔지 않았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혹은 나는 발끝보다 무릎이 뒤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신체가 그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신체의 실제 움직임과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을 때, 이럴 때 이렇게 틀어진 정렬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무릎의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요가를 통한 효과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균형 잡힌 움직임을 할 때 올바른 관절의 움직임이 나오고, 올바른 관절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움직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정렬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지금 이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론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이러한 이론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움직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무릎을 앞으로 더 많이 밀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무릎을 발목 위에 바르게 세웠을 때는 어떤 힘이 느껴지고, 내 무릎 주변부 관절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실제로 느껴보시면 이렇게 영상을만 보고 페이퍼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몸에 잘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체 전반에 여러 가지 관절이 있고, 이 관절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복합적으로 보고 또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신전, 굴곡, 외전, 내전, 뭐 이런 것들, 외번, 내번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 주교제의 저자들은 이런 용어들을 아는 건 좋지만 이러한 용어들에만 우리 신체 움직임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굴곡과 신전, 외전과 내전, 외번과 내번 뭐 이러한 용어들은 2차원적인 면에서의 동작을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3차원이고 인체의 움직임은 언제나 3차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건 좋지만 이 용어들에 국한되어서만 움직임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놓고 각 관절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면에서 나타나는 움직임과 관련된 통일된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용어들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각 아사나 분석에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익숙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어들은 요가뿐만이 아니고 뭐 필라테스나 다른 기타 모든 운동에서 통합되어서 사용되는 용어니까 기능해부학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척추의 움직임을 알아볼 거예요. 척추 움직임은 우리 지난번에 척추편 했을 때 조금 다뤘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굴곡, flexion입니다. 인체의 전면, 그러니까 우리 앞면이 앞을 향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움직임에서는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신전, extension은 반대로 인체의 전면이 후면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척추가 뒤쪽으로 이렇게 젖혀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척추편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척추의 굴곡과 척추의 신전이 몸 전체의 전굴과 후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척추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의 측면 굴곡은 lateral flexion,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고 회전은 rotation인데 돌기, 비틀기, rolling, twisting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축,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천장으로 꽂아 놓은 그런 축을 중심으로 척추가 돌아가는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돌기는 척추의 모든 부위가 선 자세라면요, 일어나 있는 자세라면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내 몸을 빙글빙글 원을 그리면서 발레리나처럼 돈다고 했을 때 척추가 모든 부위, 그러니까 요추에서부터 경추까지 모든 부위가 하나의 방향으로 돌게 되죠. 이거를 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틀기는 트위스팅, 척추의 일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래서 아르다마 챈드라 같은 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요추랑 청골은 한 곳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위쪽 흉추와 경추부터 움직임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서 비틀게 되죠. 이때 요추는 가운데 고정되어 있거나 경추와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돌아가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비트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성 신전은 axial extens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직의 축을 따라서 길게 늘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키가 커지는 듯이. 마치 내 척추부터 뒤통수까지 하나의 끈이 달려있고 그 끈을 누군가가 천장으로 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수직의 축을 따라서 척추가 길게 신장되는 것을 축성 신전이라고 하고
이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S자의 망곡, 척추 S자 망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약간 완화돼서 망곡이 줄어들면서 위쪽으로 길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휘돌림인데 썰컴덕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의 꼭지점을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척추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요추 쪽을 고정을 하고 그 반대쪽이 크게 회전되는 것. 경추, 머리 쪽이 크게 회전되는 움직임.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면 원뿔이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냥 다리를 양반다리하고 앉은 상태에서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잡고 어깨를, 그러니까 머리를 앞뒤로 이렇게 빙글빙글 크게 돌려내면서 허리를 풀어내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꼬리뼈, 요추, 이 부분은 움직임이 없이 바닥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경추 쪽은 위쪽으로 크게 움직임을 그리면서 큰 원을 그리게 되죠. 이때 내 몸이 그리는 모양을 보시면 원뿔 모양이 그려진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을 휘돌림, 썰컴덕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신체의 사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지는 팔, 다리, 그것도 윗팔, 아랫팔, 뭐 다리도 윗부분, 아랫부분, 손, 발뿐만 아니고 견갑대, 그리고 골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굴곡, 신전 다 비슷합니다. 굴곡 같은 경우에는 인체 전면의 전면을 향한 움직임. 신전은 인체 전면의 후면을 향한 움직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이해하실 때 먼저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은데 우리 타다아사나로 섰을 때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한다고 하면 그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굴곡이다라고 했을 때 슬관절, 팔꿈치의 굴곡이다라고 하면 팔꿈치를 굽혀서 내 손바닥이 천장을 향해서 어깨 쪽으로 가지고 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깨의 굴곡이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양팔 전체가 들어 올려져서 천장으로 향하게 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체 전면이라고 했을 때 사지에서 전면의 기준은 해부학적 자세에서의 전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인체 전면이 후면을 향한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깨 같은 경우에는 타다아사나 손바닥이 전면을 향해서 있는 타다아사나 상태에서 어깨 익스텐션 신전이다라고 하면 양팔이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골반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다리를 뒤쪽으로 차 올려서 엉덩이 힙 부분에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익스텐션, 신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 로테이션은 이제 좀 익숙하시죠?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인데 내회전과 외회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internal rotation, external rot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내회전은 몸의 중심 쪽으로 사지가 회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대퇴골 같은 경우에 내회전이라고 하면 차렷을 한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오는 움직임. 그게 내회전이고 외회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움직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현자세 같은 것이 한쪽 다리, 그래서 대퇴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의 허벅다리. 현자세 같은 경우에 한쪽 다리는 내회전, 한쪽 다리는 외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붙여져 있는 다리는 내회전, 몸의 중심선 쪽으로 대퇴골이 회전하니까요. 내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뒤꿈치 무릎 쪽으로 붙여져 있는 우리 무릎 바깥쪽으로 나가져 있는 다리는 대퇴골이 외회전된다. 몸의 중심선보다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회전, 이렇게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알 수 있고 외전이 있습니다. 외전. abdu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abduct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전 같은 경우에는 몸의 중앙에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사렷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양팔을 양옆으로 나란히 한다. 양옆으로 나란히 한다 라고 하면 지금 내 팔꿈치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내 윗팔, 아랫팔, 손 모두 다가 내 몸의 중심선에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걸 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전은 반대로 adduction이라고 하는데 바깥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양팔을 양옆으로 나란히 하고 있던 상태에서 내 팔을 몸쪽, 골반 옆으로 차렷 자세로 가지고 오는 움직임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휘돌림, circumduction입니다. 척추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꼭지점을 고정하고 반대편이 회전을 크게 하면서 원뿔 모양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팔꿈치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 쪽 고정하고 내 손에 뭐를 쥐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불꽃놀이 하나 그 불꽃을 손에 쥐고 얘를 막 흔들고 있어요.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아랫팔의 기준에서 팔꿈치는 고정이 되어 있고 반대편인 손목, 손 쪽은 지금 크게 회전을 하면서 원뿔 모양을 그리고 있죠. 이런 모양을 휘돌림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손목하고 전완입니다. 손목은 다 아실 테고 전완은 윗팔, 아랫팔 중에서 아랫팔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먼저 손목의 경우에 배측 굴곡, 등 쪽 굽힘이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배측, 저측,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배측은 한자로 등을 뜻해요. 그래서 신체로 따졌을 땐 등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측은 배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배측 굴곡이라고 하는 거는 등 쪽으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손바닥이 얼굴 쪽을 향하고 손등이 뒷벽을 향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배측 굴곡인 도르시플렉션을 하게 되면 손목이 뒤쪽으로 젖혀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손목의 신전과도 같은 움직임이고 반대로 저축 굴곡은 등이랑 배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슴 쪽의 굽힘이에요.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하고 이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손목이 굴곡되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손가락이 이제 전완 쪽으로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전, 내전이 있어요. 외전은 요측 편위라고 하고 내전은 척측 편위라고 해요. 우리 아랫팔 뼈 모양을 보시면 뼈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바로 요골이고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척골이에요. 그래서 외전, abduction은 요측 편위라고 하는데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손 전체가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전인 척측 편이 어덕션을 보면 반대로 손이 새끼손가락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손가락이 내 대퇴골을 향하게 되겠죠. 이러한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환에서는 회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랫팔 전체의 회전인 로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회내 업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프로네이션, 두 번째는 회외, 뒷침이라고 하고 스피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내 업침은 내 아래 팔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팔을 그냥 차렷 자세인 상태로 둔 상태에서 팔꿈치만 굽혀서 손바닥끼리 마주본 상태라면 회내라는 업침이 나타나게 되면 손등은 천장을 향하게 되겠죠. 반대로 회외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차렷, 손바닥끼리 마주본 차렷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뒷침인 회외 동작을 하게 되면
손등이 바닥, 손바닥이 천정을 향하게 됩니다. 다음은 쇄골이에요. 쇄골은 상승, 먼저 상승, 하강, 상방회전, 하방회전, 후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상승은 elevation, 그래서 쇄골 말단부, 그러니까 쇄골은 우리 이렇게 목 중앙에서부터 어깨로 이어지는데 이 어깨 쪽 말단부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상승이라고 하고 하강은 depression, 말단부가 내려가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방회전은 쇄골 우리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생겼잖아요. 아래쪽에 위쪽으로 들려지면서 위쪽에 있는 쇄골이 몸 안쪽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회전되는 방향을 바로 상방회전, upward rotation이라고 하고 하방회전은 그것과 반대로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듯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하방회전, downward ro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위는 retraction이라고 하는데 쇄골 말단부가 뒤쪽으로 당겨지는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은 대부분 견갑골의 후인과 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다음은 어깨관절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어깨관절에서 움직임을 보실 때는 윗팔, 어깨를 중심으로 내 윗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 위쪽에 있는 윗팔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중점으로 보시고 아랫팔과 손은 일단은 잊고 보시는 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어깨 굴곡부터 볼게요. 굴곡, 플렉션은 윗팔이 역시 얼굴 방향으로 움직여지게 되죠. 그래서 팔꿈치가 내 몸통 앞쪽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신전인 익스텐션은 반대로 팔꿈치가 뒤쪽 위로 이렇게 들리는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전인 에이비덕션은 내 윗팔이 몸과 멀어지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내 윗팔과 몸통이 이루는 각도가 점점 좀 넓어지고 겨드랑이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움직임. 반대로 내전인 어덕션은 겨드랑이 공간이 좁아져서 내 위쪽 팔이 몸쪽에 붙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수평 외전은 horizontal abduction이라고 하는데 팔이 외전된 상태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미 내 양쪽 팔꿈치가 들어 올려져서 어깨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뒤쪽을 향해 모아지는 움직임이 수평 외전입니다. 수평 내전인 horizontal 어덕션은 역시 팔이 외전된 상태, 그러니까 팔꿈치가 몸이랑 멀어져서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팔이 앞으로 모아지는 모습을 수평 내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는 protraction이라고 하고 어깨 자체가 앞으로 밀리는 움직임. 후이는 retraction이라고 하고 어깨 뼈 상완골, 윗팔의 뼈 자체가 뒤쪽으로 밀리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은 먼저 상승, 하강부터 얘기해 볼게요. 상승과 하강은 견갑골 삼각형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elevation 상승,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depression인 하강이 발생하게 되고 상방회전, 외측회전이라고도 하는 이 회전은 이 삼각형 모양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각, 견갑골의 하각이 위쪽 방향, 바깥쪽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 있는 극은 이렇게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상방회전, upward rotation이라고도 하고 lateral rotation이라고도 해요. 반대로 하방회전은 이런 움직임과 반대쪽이겠죠. 그래서 견갑골 자체가 이렇게 몸통 방향으로, 특히 견갑골 하각이 몸통 척추 방향으로 돌면서 여기 어깨 끝 견봉도 역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을 하방회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전, 견갑골에서는 전인이라고도 하고 외전이라고 하는 abduction 혹은 protraction이라고 하는 이 움직임은 견갑골이 척추를 중심으로 서로 멀어지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차투랑가 단다하사나 할 때 어깨에 기대지 않고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견갑골끼리 서로 멀어지게 만드세요라고 할 때의 그 움직임이 외전 혹은 전인이라고 하는 견갑골의 움직임이고, 반대로 내전, 후인이라고 하는 adduction, retraction이라는 움직임은 견갑골이 척추와 가까워지는 움직임입니다. 우스트라사나 같은 할 때 가슴, 명치를 들어 올려서 가슴을 펼쳐낼 때 견갑골은 뒤쪽에서 척추를 기준으로 모아지게 되죠. 이러한 움직임을 내전 혹은 후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발입니다. 먼저 외번 알아볼 텐데, 외번은 evers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발의 바깥날, 그러니까 새끼발랄의 발날 쪽이 들리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한 발로 서면 체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지발날 쪽에 이렇게 체중이 실리면서 새끼발날 쪽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의 움직임이 외번이에요. 발을 가만히 띄운 상태에서 바깥 복숭아뼈 쪽에 있는 각도를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어서 엄지발날 쪽으로만 선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때 나오는 움직임이 바로 외번인 이버전. 반대로 네번인 인버전은 엄지발날 쪽이 들리고 새끼발날 쪽이 바닥으로 더 꾹 눌려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네번이라고 합니다. 발의 외전과 내전은 뒤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발가락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그래서 외전인 에이비덕션은 뒤꿈치 고정된 상태에서 발가락이 서로 멀어지는 움직임. 그러니까 발이 팔자되는 움직임. 반대로 내전은 우리 막 안짱다리 만들 때 발 뒤꿈치가 서로 떨어져 있고 발가락끼리 붙게 되는 그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이에요. 발목은 아까 그 손에서도 앞서서 살펴봤는데, 배측 굴곡, 저축 굴곡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측이라고 했을 때는 등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체 계통 중에서도 골격계, 그리고 그 골격계의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그런 관절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그 관절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들은 직접 한번 움직여 보시면서 익히시면 훨씬 좋고, 제가 드린 설명이 그냥 글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그 움직임에 대한 것들, 움직임 용어에 관한 것들 영상 또 찾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움직여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서 이어나갈 그 아사나 분석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자들이 요가 아나토미 이 본 교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온 몸이 복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관절면에서의 움직임을 2차원적인 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앞뒤로, 뭐 양옆, 안쪽, 바깥쪽, 안쪽으로, 뭐 회전도 바깥쪽 회전, 안쪽 회전, 그렇게 어떤 2차원적인 면에서 용어들을 결정해가지고 용어들을 정해서 서로 의사소통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체는 관절 하나만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관절에서도 3차원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언제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은 그런 복합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공부를 예전에 하셨던 분들, 특히 뭐 필라테스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용어들 자체들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너무 다양한 언어들 때문에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과 용어들은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현상들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용어일 뿐이니까 이 용어들이 당장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움직임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들만 먼저 하나하나 익혀 나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골격계, 그리고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육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근육계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사나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